딱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금의 몸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줄 알았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럼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강한 체력과 단단한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과 같은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한 신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는 것처럼 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느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기까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우리의 몸이 저절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껴온 것과는 반대로 언제부터인지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더 이상 튼튼해지거나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0대를 전후로 성장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노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속도가 마치 20대에는 시속 20km로 40대에는 시속 40km로 간다던 어른들 말씀처럼 한 번, 두 번 아플 때마다 언제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건강이 썩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신 게 언제였나요? 그것이 한 달 이내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몸의 변화가 1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해온 상태라면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은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고 한 달간 쉬었다고 하더라도 금세 복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론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날 즈음부터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늘리고 싶을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늘지 않던 근육들이 고작 한 달 쉬었을 뿐인데 이렇게도 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근육량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에서 3%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70kg인 남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적으면 700g에서 많으면 약 2kg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근육이 운동 컨디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근육의 부피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갖고 있던 힘과 기능도 함께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VO2 max라고 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5에서 10% 감소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근육량이나 심폐 능력이 5에서 10% 감소하는 수준이라 딱히 와닿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서 금세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근육량은 약 10%까지 누적되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무려 10%나 감소한다는 것은 근육량이 30kg인 사람에게는 3kg이, 40kg인 사람에게는 4kg을 말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근육량을 3, 4kg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고통과 노력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흐지부지 흘려보낸 3개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6개월, 아니 그 이상을 보내야만 가까스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는 평소에 어렵지 않게 들었던 물건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쓰는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근육들은 평소보다 조금만 강도 높은 운동이나 노동에도 깊은 손상을 입게 되고 이후 약 일주일간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 역시 근육량의 감소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약 2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가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조금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애써 괜찮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운동을 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량 감소와 심폐 능력이 약해지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주요 건강 지표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장기간의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단적인 예로 오랜 시간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곧바로 심부전, 뇌졸중,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에 해당될 수 있으니 분명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부족한 신체 활동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정기적인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인 엔돌핀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엔돌핀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때부터의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중 증가나 체력 저하를 넘어선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쯤 되면 이제 운동을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질적이고 두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는 사이 근육량은 최대 20%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도 버거움과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미 피폐해진 정신과 심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는 호흡을 유지하는 데만 바빠서 더 이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숨가쁜 활동을 하게 되면 어지럽거나 구토가 나오는 등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1년이 넘는 지속적인 운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과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신체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찍 찾아오는 노인성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증상은 연령대별로 그 심각성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문을 구하는 가까운 한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이대에 비유하면서 20대에는 2배, 30대에는 3배, 40대에는 4배, 그리고 50대에는 5배 이상 그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술이나 담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남은 생을 멀쩡하게 살기는 포기한 상태라고까지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높은 강도의 꾸준한 운동을 멈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나 끔찍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신체의 부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운동 강도와 빈도는 현재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미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운동량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운동 사이 최소 이틀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2, 3일에 한 번은 높은 강도의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월목, 화, 금, 수토와 같은 루틴을 저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높은 강도는 10회를 반복했을 때 가까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를 뜻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10회를 어렵지 않게 해냈다면 반드시 무게를 올려서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낮은 무게부터 무게를 올리며 점점 몸을 풀어 높은 강도에 도전합니다. 만약 10회를 성공하지 못하는 강도에 이르렀다면 무게를 다시 줄일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가장 힘든 10회를 수행할 수 있는 무게에 도달했을 때 3세트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10회씩 3세트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단 2번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내용을 근육의 부위별로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가능한 그룹으로 묶어서 수행하는 복합 다관절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날에는 미는 운동으로 스쿼트와 프레스를, 두 번째 날에는 당기는 운동으로 데드리프트와 로우를 하는 것입니다. 스쿼트와 프레스, 벤치 프레스 또는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와 로우, 바벨 로우, 덤벨 로우, 시티드 로우, 이 운동들은 큰 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 선택하면 되겠죠. 근육을 부위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타겟하는 보디빌딩식 운동보다는 기능적으로 나눠서 가능한 많은 근육을 참여시키고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3세트씩 수행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루틴이에요. 심폐 능력 유지를 위한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로 높은 강도로 일주일에 2번을 목표로 합니다. 높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를 뜻하는데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를 말합니다. 30세를 예로 들면 220-30, 190이 되겠죠. 190의 70에서 80%는 133에서 152 BPM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운동 중 자신의 심박수가 130에서 150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으니 유산소 운동하는 날을 따로 잡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마친 뒤 남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구간에서 완급을 조절하며 최소 2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폐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러닝머신을 뛰어도 좋고 천국의 계단을 타도 좋습니다.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사이클을 타도 괜찮아요. 앞서 말한 심박수만 목표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면요.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날을 선택합니다. 운동하는 날 사이에는 최소 이틀을 쉴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했죠. 한 번은 미는 운동으로 스쿼트와 프레스 종류의 운동을, 한 번은 당기는 운동으로 데드리프트와 로우 종류의 운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의 종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강도를 높여서 할 수 있다면 두 가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약 1시간의 근력 운동을 마치게 되면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강도를 유지하면서 20분에서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몸 상태를 건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 루틴이 되겠습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1kg 손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평균적인 병원비가 연간 약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육을 잃지 않고 지켰을 때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연간 비용을 아꼈다고 볼 수 있겠죠. 운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보답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걱정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렇게 나를 아끼고 걱정할 거예요. 이 말이 막연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쏜살같이 가버리고 크고 강했던 부모님의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작고 약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자신 역시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금의 나이가 되어버렸고 안 아프던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서 왜인지 모르게 한 번 아플 때 전보다 더 오래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간은 어김없이 그렇게 빠르게 가버릴 겁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단 한 번의 운동이 결코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작은 도전과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이 지난 만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지 않아 생기는 공포스러운 일들에 대해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운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